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호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단순한 리그 일전이 아니었습니다. 승점 3점을 따낸다는 기대보다는 이 최악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팀의 분위기는 바닥을 쳤고 팬들은 절망에 가까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4위권 경쟁을 하던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트넘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상대해야 할 팀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5승 3무 5패를 기록하며 토트넘과 사실상 똑같은 성적을 내고 있었기에 그들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그야말로 천적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무려 6경기, 횟수로 2년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뉴캐슬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했던 고통스러운 상대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펼쳐지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의 끈끈한 수비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처참한 경기력이란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사실상 승산이 없는 경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패배가 당연시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 케빈 단소, 데스틴 요도끼, 루카스 베리발, 크리스티안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브레넌 존슨, 페드로 포로, 바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까지 주중에 펼쳐지는 빡빡한 일정과 팀의 좋지 못한 분위기를 고려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수 명단이 바뀌면서 경기에 나섰고 특히 올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비판의 중심에 섰던 브레넌 존슨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감독의 절박함을 반영하는 라인업이었습니다. 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우 지난 주말 에버튼을 4대1로 박살냈던 그 강력한 라인업을 거의 똑같이 꺼내들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로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상상하기 힘들었던 원정 경기였기에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급도로 수비적인 운영을 택했습니다. 전반전 슈팅 숫자는 4대7, 볼 점유율은 43대57 등 거의 모든 스탯 면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고 가는 경기였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강팀들을 만났을 때 낮은 수비 블럭을 형성한 뒤 다이렉트한 역습을 통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고 이러한 전술이 한동안 효과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투머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격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강팀에게 쫄아서 처음부터 지키는 데만 치중된 약팀 전용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수비적인 베이스의 역습 전술을 통해 강팀들을 상대로 재미를 봤었지만 그 전술이 성공하려면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해낸 뒤 역습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해야만 상대의 흐름을 끊어놓으면서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 슈팅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정도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혀 위협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수비적으로 깊숙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그저 쉽고 편안하게 자신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답답한 경기를 펼친 것입니다. 워낙 뉴캐슬 원정에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베이스의 전술을 가지고 나온 것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수비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격적인 위협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토트넘 선수들은 전방에서 모하메드 쿠두스, 브레넌 존슨 등 공격수들이 볼터치 기회조차 잡지 못했을 뿐더러 고립된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계속해서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토트넘의 경기 운영은 시즌 초반에는 나름대로 통했지만 최근 들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려앉은 상황에서 계속 얻어맞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실점을 허용하고 패배하는 불운한 패턴의 경기 양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영국 현지 매체에서 프랭크 감독에게 비판을 가했음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그래도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경기를 하면서 0대 0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갔고, 사실 전반전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지만 0대 0으로 전반전을 끝내기만 한다면 토트넘에게는 충분히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3분부터 루이스 선수의 현란한 드리블에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가 녹아버리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다행히 골문을 벗어났고, 이어서 전반 4분에는 닉 골테마데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내줬지만 이 슈팅국 골대를 아쉽게 빗나가는 등 토트넘은 경기 극초반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찬스를 내주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반 17분에도 토트넘 수비진이 허물어지면서 루이스 마일리 선수에게 유효 슈팅을 내줬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전반 31분에는 티아오 선수와 댄 번 선수의 연속 헤더에 위기에 빠졌으며 34분에는 조엘링턴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토트넘은 계속되는 뉴캐슬의 공격을 간신히 넘겨냈습니다.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 내용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도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큰 비판을 할 정도였는데 아주 형편없는 경기였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더 나은 팀이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토트넘은 경기의 모든 면에서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어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계속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공을 내주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나은 팀이다 라면서 해설위원들조차 토트넘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어떻게든 버텨내는 데 성공하면서 뉴캐슬과의 전반전을 0대 0의 스코어로 마쳤고, 경기 내용이 워낙 밀리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아예 찬스를 잡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전반 5분 브레넌 존슨 선수의 컷백 크로스를 루이스 홀 선수가 걷어냈고, 35분에는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감각적인 힐킥으로 거의 득점에 근접한 찬스를 잡는 등 역습 상황에서 드물게 찬스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경기 흐름을 전혀 바꾸지 못하면서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후반 시작 2분 만에 하비 반스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슈팅을 막아냈고, 53분에도 루이스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페드로 포로 선수가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54분에는 제이콥 머피 선수의 크로스와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갔으며 55분에는 루이스 홀 선수의 코너킥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내는 등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정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사정없이 두드려 맞는 추악의 경기 내용을 보였고, 실점을 안 하고 있다는 것만이 토트넘이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얻어맞기만 하는 토트넘의 경기 양상은 90분의 시간을 모두 버텨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토트넘은 후반 70분 닉 볼테마데 선수가 살짝 내준 볼을 달려들어오던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가 가마차기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70분을 버텼지만 결국에는 실점을 허용하고 패배 위기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무기력하고 전술 없는 경기에 기적이라는 요소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77분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고,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뻔했던 경기를 1대 1의 스코어로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5분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칙으로 인해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앤서니 고든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며 경기는 다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 했지만 토트넘의 이날 경기는 전술이 아닌 오직 개인의 투지와 드라마로 정의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인 95분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미쳐버린 바이시클 킥으로 믿기지 않는 동점골을 다시 한번 터뜨리면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비수가 무려 멀티골을 넣으면서 패배 직전의 경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물론 애초에 어려운 경기이긴 했지만 거의 무기력한 내용의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경기였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은 강팀 상대 낮은 블록을 넘어선 공격 의지 자체가 없는 약팀 전용 전술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비수 2골로 겨우 무승부를 기록한 이 경기는 전술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투지로 얻어낸 기적적인 결과였을 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적합한 감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만을 더욱 키우는 역대급 졸전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색무취하고 답이 없는 공격력으로 기적만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